그랬거든요. 자, 다음 점 통과해를 좀 볼까 일단. 안녕하세요. 전에 어쩌다가 이게 스캔해가지고 집으로 보낸다 이거. 오랜만에 어머니랑 통화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래도. 가끔 이제 내가 이걸 대충 본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 아까 만약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그 박땡땡 학생인데요. 쓰긴 다 썼는데 이제 맞는 게 없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 우리 반에도 가끔 이제 이런 거 해서 적발된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없구나 그 친구. 하여튼 좀 조심들 하시고. 그리고 대신 저번 주부터 계속 안내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시험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문제로 출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처음 보는 문제들일 거고 다 저걸로 이제 뭐 반배치라고 하는데 실제로 반배치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가깝냐면 어쨌든 겨울방학 지나면서 당신들 독해력이 향상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가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정확한 그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거기 맞춰서 내신 수업을 할 수 있잖아. 생각보다 훨씬 잘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평가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변동은 뭐 저것 때문에 변동이 그렇진 않을 거야. 근데 막 엄청 잘 보면 이제 좀 올라가곤 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해보자고. 어디였지? 자, 8문제만 같이 풀어봅시다. 38번부터 37번부터. 여기 8개 혹시 채점 다 해왔죠? 다 맞았나 다들? 반 이상은 대충 맞았을 것 같은데 아마 227페이지 37번 문항부터 이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요, 오랜만에 또 온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이거 주어진 문장 먼저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 읽으면 곤란해. 이걸 읽지 않은 상태에서 풀어야 더 쉽게 풀 수 있다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죠.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면 이 단절이 안 보여. 여기 끊어지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그 내용의 부제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문장을 읽지 않는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introvert, 저게 그 MBTI 있죠. MBTI I랑 E가 introvert, extrovert라는 뜻이에요. I가 이제 내향형이잖아. 이게 내향형이고요. 안 적어도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extrovert가 외향형이에요. 우리 반은 대부분 내향형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혹시 E인 사람 여기? E가 없죠. 나만 E야. 그러니까 이런 반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약간 아이들의 모임이란 말이지. 자, introverted leaders do not have to overcome. do have to overcome. 내향적인 리더들은 극복해야 합니다. 아주 강력한 문화적인 추정을. 자, 어떤 추정이냐면 that extroverts are more efficient leaders. 자, 이런 내향적 리더들 분명히 그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지도자에도 I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들은 뭘 극복해야 돼? 어떠한 문화적인 추정을 극복해야 됩니다. 무슨 추정이냐면 외향인들이 더 효율적, 더 효과적인 리더라는 이 문화적인 선입견을 극복해야 된대. 우리도 흔히 생각하기에 회사 사장은 I일 것 같아, E일 것 같아. 보통 E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I인 사장들은 이 문화적인 선입견을 극복해야 되는 거야. 나 I지만 나 그래도 잘할 수 있어라는 선입견. 선입견 극복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Although the population splits into almost equal parts between introverts and extroverts.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구는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집니다. I랑 E 사이. 인구 비중은 거의 50대 50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자, more than 96% of managers and executives are extroverted.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96%의 매니저들과 사장들은 E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근거 없는 문화적인 생각은 아니었던 거야. 일단 대부분은 E가 맞아요. 그렇죠? 2006년에 진행된 연구에서 65%의 고위급 간부들은
viewed introversion, 자, 내향성을 뭘로 봤어? As a barrier to leadership. 어떤 그 리더십에 대한 장애물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번 문장은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라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절대 다수의 사장들은 외향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2006년에 어떤 연구에 따르면요, 65%의 고위급 간부들은 내향성을 리더십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봤다. 같은 말이죠, 이거는. 그치? 자, Regent University found that 대절 기하를 발견했다. A desire to be of service to others and to empower them to grow, which is more common among introverts than extroverts, is a key factor in becoming a leader. 갑자기 문장이 바뀌었다는 걸 여기서 이해하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는요, 이런 욕구가 is a key factor, 핵심적인 요소이다. 뭐가 되는 데 있어서?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 자, 그런데 이 관계사절 안을 잘 보면 which is more common among introverts, 내향인에서 더 보편적으로 관찰된대. 그러면 이 3번 문장은 위의 문장이랑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향인이 보통 가지는 자질 중에 하나가 훌륭한 리더가 되는데 필수 덕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 위에까지는 외향인 만세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내향인이 주로 가지는 이러한 자질들이 리더가 되는데 핵심적인 덕목이네. 그럼 여기 뭔가 단절이 일어났다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지. 갑자기 내향인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 내지는 내향인이 가지는 어떤 자질 또한 리더에게 필요해라는 문장이 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이게 단절이에요. 외향인 만세에서 내향인 만세로 글이 바뀐 거야. 그럼 위로 올라가 보죠. We must re-examine this stereotype.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선입견을 다시 검토해야 돼. 왜냐면 항상 사실이 아니거든. 얘가 이 사이에 들어가 있겠지.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 뭐였어요? 여기 있는 이 선입견이 이거예요. 외향인들이 보통 좋은 사장이 된다. 보통 사장은 외향인이어야 된다라는 이 선입견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 이거 잘못됐거든. 이거 항상 사실이 아닐 수도 있거든. 사실은 내향인이 가진 이런 특징이 또 좋은 리더가 되는데 필수적인 덕목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그래 소재가 반전돼 있죠. 답이 3번입니다. 맞춘 사람? 좋습니다. 38번으로 가보죠. 자, 보자. 얘도 나름의 명확한 단전의 근거가 있습니다. By the 19th century, 19세기까지 프랑스는 뭘 만들었냐면요, a system of precisely defined units of measurement. 어떤 측정 단위, 정확하게, 정밀하게 설계된 그런 측정 단위를 만들었대. 공간, 시간, 그리고 많은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같은 기준을 채택하도록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그 SI 기준 있죠? 과거 SI는 SI 메저먼트 이거 뭔지 알아? 미터법 같은 거 있잖아. 미터법 같은 거 또는 뭐 이런 거 있죠. 뭐 킬로그램에서 이게 1kg이 뭐 1000g이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의 창시자가 프랑스였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잖아. 그때까지는 되게 애매하게 측정했거든. 우리나라도 맞아. 한 척 막 이렇게 측정했죠. 한 뼘 이렇게 측정했잖아. 근데 이때 19세기 초반에 프랑스에서 정확한 측정 단위를 개발해서 전 세계에 퍼뜨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Just half a century later, 자, 약 50년 후에 1920년대에 the discoveries of quantum mechanics forever destroyed the dream of comprehensive and perfect measurement. 퀀텀 메카닉스 양자역학입니다. 몰랐대요. 그 양자역학이 무슨 특징을 가지는지 상식적으로 좀 알아보자. 양자역학은 기존 고전 물리학에 대해서 반대 진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전 물리학,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이거든. 양자역학, 아주 작은 미시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어놨던 고전역학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이게 발견되면서 뭐를 파괴했어? 꿈을 파괴했어. 무슨 꿈이냐? Comprehensive and perfect measurement.
종합적이고 완벽한 측정 기준이라는 꿈을 파괴해버렸어. 양자역학 세계를 우리가 정확한 단위로 측정할 수 없거든. 거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 필드의 발견이 우리가 뭔가를 완벽하게 측정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에 두고서 했던 이 인간의 욕구를 완전히 물건화해 버렸다. 자, 그럼에도 outside a relatively small circle of physicists, 굉장히 작은 이 물리학자의 집단을 제외하고, 자, 우리 입장에서 양자역학 관심 있어요? 관심 없지. 그치? 그 미시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예병이고 간에 우리의 알 바는 아니지. 별로 관심이 없어 보통. 그 미시적 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 사람 없잖아.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 그 양자역학 세계에서 적용되지 않거든. 그게 여러분들 불편하게요? 전혀 알 바가 아니지. 전혀 신경 안 쓴단 말이야. 우리 대부분은 이 양자역학이 완벽한 측정 기준에 대해서 어떤 꿈을 파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알 바가 아니야 전혀.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 제외하고는 mindset of humankind's right to flawlessly measure. 우리가 오차 없이 측정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요 여전히 지속되었다. among engineers and scientists. 공학자들과 과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극소수의 물리학자만이 아니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은 그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꽤 세게 나와야 되고요. 자, in the world of business, it even expanded. 자, 심지어 경영이라는 세계에선 이건 확장했어요. 뭐에 따라서? As the precision-oriented sciences. 이렇게 정밀함에 초점 맞춰진 과학이 and statistics began to influence all area of commerce. 상업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에 따라서 심지어 이 영향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괜찮나요?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윗부분에서 정밀하게 모든 것을 측정하는 게 인류의 목표였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모든 것을 정확하고 오차없게 측정하고 싶어가 인간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자, 그러나 중간에 양자역학이라는 이상한 놈이 튀어나오면서 약간 여기서 미끄러지나 싶었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양자역학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만 명 중에 몇 명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치?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대다수는 여전히 측정 정밀성을 원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심지어 경영의 세계에서 이러한 정밀함에 초점 맞춰진 수학과 통계학이라는 과학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서 심지어 영향이 확장되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3번 문장까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As a trade-off for relaxing the standard of allowable errors. 자, 어떠한 trade-off 이게 그거거든. 등가 교환이거든. 등가 교환. 등가 교환으로서 뭐에? relaxing 완화하는 것. 뭐를? 기준을. 뭐를? allowable errors. 허용 가능한 오류라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one can get a hold of much more data.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 지금 3번까지는 정밀성에 목숨을 걸었다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이 정밀성이 경영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엄청나게 지평을 넓혀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 자, 근데 갑자기 여기서 허용 가능한 이 오류, 허용 가능한 오류라는 이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우리는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얘는 실제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측정 정밀성을 일정 부분 포기하겠다는 거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문장이랑 얘랑 지금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갑자기 소리가 바뀌었잖아. 여태까지는 정밀성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여기 목숨 걸었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 근데 조금만 포기하면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끊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올라보면 그러나 contrary to the trend of past several decades 지난 몇십 년의 트렌드에 반대되게 in many new situations 많은 새로운 상황에서 allowing for imprecision 비정밀성을 허락하는 것이 may be a positive feature 긍정적인 특징일 수 있다. 단점이 아니고가 요 사이에 들어가야겠죠. 얘에 대한 효과로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놈의 정밀성, 그놈의 정밀함을 조금만 포기하자는 거야. 그거 조금만 포기하면 우리가 훨씬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게 이 4번 문제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포기하자는 주장이 앞에 있어야겠지. 그게 주어진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4번입니다. 맞춘 사람이고. 아, 좋습니다. 39번으로 가볼게요. 9번. 자, 이거는 얘는 우리가 전형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신호로 위상으로 풀어내야 되는 글인데요.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common assumption 보편적인 추정이다. vagrant가 여기 그 vagrancy라는 명사로 밑에 나와 있는데 무리에서 떨어져 헤맨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vagrant birds는 누구였어요? 무리에서 떨어져 헤매는 새들이 되겠지. 이제 낙오된 새들이에요. 낙오라는 친구. 이거 몰라 그 밑에 있던 단어야. 안 적어도 되는 거야. 이거는 밑에 있는 거를 형용사 형태로 변환시켰을 뿐입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자, 이건 아주 보편적인 추정입니다. 대부분의 낙오된 새들이 궁극적으로 도태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추정이다. Aside from the rare cases, 아주 예외적인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게 어떤 경우냐면 where individuals are able to reorientate and return to their normal ranges. 이 사람들이 이 낙오된 개체들이 다시 원래 자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오된 새는 죽는다라는 게 보편적인 추정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무리에서 떨어져서 낙오되면 얘는 포식자한테 잡아먹히기 딱 좋잖아. 보통은 죽는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자, in turn, it is also commonly assumed that. 야, 이거 또한 추정된다. 또한이 여기 들어갈 수 있나? 괜찮죠? 첫 번째 추정이 있었지? 이게 두 번째 추정이지? 어디서 괜찮을까? 첫 번째 추정, 야, 일단 낙오됐지? 걔 죽어. 두 번째 추정, vagrancy itself is a relatively unimportant biological phenomenon. 이거는 별로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자, 이것은 사실이다. For the majority of cases. 많은 경우에 사실이다. 왜냐면 as the most likely outcome of any given vagrancy event is that the individual will fail to find enough resources and or be exposed to inhospitabl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erish. 자, 이 문장 굉장히 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야. 뭐가 사실이야? 이것이 뭐죠? 생물학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이 부분이 약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는 밑에 가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제 일단 가보자고. 생물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가능성 높은 결과는 그 개체가 fail to find enough resource 충분한 자원을 찾지 못할 거고요. 주거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될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겁니다. 그럼 얘는 이 앞부분이랑 지금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죠. 혼자 무리에서 떨어진 개체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얘는 죽을 거야. 그 사이에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별로 중요한 특징이 아니야 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앞뒤로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뭐 끊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가보자고. Despite being infrequent, 빈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벤트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 얘랑 지금 모순되고 있지 않아요? 이거 반대말이지. 안 중요하다며, 생물학적으로. 무리에서 떨어져서 낙오됐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안 중요하다며. 근데 왜 갑자기 중요하다 그래? 이 사이에 뭔가 들어간 거죠.
When viewed at the time scale over which ecological and evolutionary processes unfold, 이런 것이죠. 먼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대요. The most profound consequences, 자, 가장 흔한 결과는요, relate to the establishment of new breeding site. 새로운 서식지가 나온대. 확실히 뭔가 들어갔다 이 사이에. 이거는 좋다는 얘기잖아. 동떨어진 게 생물학적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얘 혼자 가가지고 뭔가를 시작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거잖아요. 안 죽고. 그럼 뭔가 사이에 뭐가 들어간 거야. 위에 가보면. 자, 그러나 there are many lines of evidence to suggest that 대절 이하를 암시하는 많은 증거가 있다. 이렇게 무리에서 떨어짐이 가끔, 정말 가끔 dramatically alter the fate of population. 그 무리의 운명을 바꾸는 경우가 있대요. 야, 어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거죠.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경우. 이러한 이벤트는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효과 중에 하나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글이 전개되는 거냐면 윗부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새가 무리를 지어 살다가 혼자 낙오하잖아. 걔는 99%로 죽어. 근데 그 1%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얘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야. 얘가 새로운 서식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무리 개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게 1%의 경우였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여기까지는 낙오됐을 때 생기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 뒤에는 긍정적 효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 3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괜찮았죠? 맞힌 사람 꽤 있을 텐데 아마. 자, 40번입니다. 40번. 자, 보시면 얘는 최고 답률일 이유가 사실 없는 글입니다. 안 어려운 글이거든 별로. 그럼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라고 생각해보면 아마 얘 먼저 읽어서 그래. 얘 먼저 읽고 늘려보면 어려워지거든. 얘는 글을 끝까지 쭉 읽어놓고 나서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는 상태에서 문장을 읽으면 얘가 어디 들어갈지 그냥 딱 보이거든요. 그걸 안 한 채로 읽어서 집어넣으려고 하면 반드시 늦게 되는 점이 있어. 그거 언제냐고 생각해보세요. Intuition can be great. 자, 직관은 아주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it ought to be hard earned. 자, 이것은 어렵게 얻어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 그들 자신이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they've invested thousands of hours, 수천 시간을 썼기 때문에 in learning and practice. 배우고 연습하는데 수천 시간을 썼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냥 생각해낼 수 있다. 그들의 직관은 데이터에 근거한 직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거 있잖아. 조금 부적절한 예시일 수 있지만 그 내가 실제로 수능 문제 이제 매번 풀어볼 거 아니야? 평가원 문제를 풀어볼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풀 때 내가 수업하는 방식이랑 똑같이 풀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르게 풀 것 같아? 조금 다르게 풀어요. 그럼 그걸 왜 수업에서 안 보여주냐? 그건 직관에 의존하는 풀이란 말이야. 그 수투 지금 하고 있나? 수학투 하고 있지. 수학투에서 그래 개형 그릴 때 수학투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극대값 우리가 다 배웠죠. 그런 게 있는. 그럼 적절한 예시가 없는데 수학에서는 한번 들어봐봐. 예를 들어서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추정한다고 했을 때 직관적으로 여기서 그래프가 꺾이겠다라는 게 대충 보이는 지점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수식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보면서 요쯤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미분이 되겠다. 여기서 꺾이겠다. 이게 딱 보인단 말이야. 직관에 의존한 풀이에요. 그거 어떻게 얻은 것 같아? 몇 천 번을 그 똑같은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얻게 된 거지.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풀 때도 내가 이걸 푸는 방법은 되게 직관적으로 풀 수도 있단 말이야. 직관적으로 읽어보면 여기가 대충 끊어졌겠구나 라고 보여요. 근데 그 풀이를 이제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게 이 얘기야. 전문가들은 수천 시간을 그 일을 하는데 이미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들의 직관은
데이터에 근거한 직관인 거야. 그냥 삘이 아니라고 그 직관은.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직관을 함부로 모방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글입니다. Yet most people.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 전문가 얘기했지. 전문가 얘기했어.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그럼 얘 누구예요? 비전문가죠. 이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 비전문가. 자 비전문가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Though they often think they are. 그들이 종종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전문가가 아니야. 당연하죠 이거는. 그죠? 자 우리 대부분은 특히 when we interact with others in social media 특히 SNS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우리 대부분은 행동한다. 전문가와 같은 속도를 그리고 전문가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 Offering 제공하면서 a wide range of opinions on global crisis 이 세계 이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입을 턴다는 얘기예요.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뭐 흔히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빙의해가지고 뭐 세계 안보가 뭐 러시아가 전쟁이 어쩌고저쩌고 막 뻘글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제대로 대학이나 나온 놈도 없어. 정치외교학 전공한 놈도 없단 말이야. 그 짓하는 놈들 중에 이 그 얘기하는 거야. 온라인 공간에서는 다 지가 전문가인 줄 알아. Without the substance of knowledge that supports it. 자, 그것을 지지하는, 지원하는 적절한 지식 없이. 전문가들의 직관은 데이터에 근거한 직관입니다. 그러니까 막 뉴스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정치외교학과 경제학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막 떠드는 거 있잖아. 그 양반들은 전문가예요. 그 양반들의 직관은 데이터에 기초한 직관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 얘기야 보통. 근데 커뮤니티에서 이 키보드 워리어즈 타는 친구들은 없단 말이야. 이게 데이터가 없단 말이야. 없는 상태에서 이걸 턴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틀리겠죠. 그런 결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 유감스럽게도 후자에 해당한 거예요. 딱 하나의 전문 영역 하나를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그냥 비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And thanks to AI. 그리고 AI 덕분에 which ensures 자 보장합니다. that our messages are delivered to an audience. 우리의 메시지가 관객들에게 도달할 것을 보장해요. 근데 어떤 관객이냐면 more inclined to believing it. 그것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AI 덕분에 내가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사람들은 보통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주장을 피면 얘네들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애초에 받아들일 놈들끼리만 모여있잖아. 그게 AI의 기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our diligence of expertise, 우리의 전문성에 대한 환상은요 강화될 수 있다. 우리의 개인적 필터에 의해서. 커뮤니티에서 내가 얘기하니까 댓글로 사람들이 맞대. 비슷한 놈들끼리 모였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글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똥글이고요. 거기 반응해주는 친구들도 보통 좀 모자란 친구들. 이래서 We have an interesting tendency. 우리는 어떤 흥미로운 경향성이 있어요. To find people more open-minded. 이게 문제. 이게 해석이 잘 안 되거든. 이 find이 오형식 동사입니다.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해? 더 열려있다고 생각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자, 그 다음에 더 감각적이라고 생각해. When they think just like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할 때. 나랑 동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 사람 되게 남의 의견도 잘 받아들여.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잘못된 경향이죠. 실제로 그냥 쟤랑 나랑 애초에 생각이 똑같아. 근데 마치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해서 결론을 낸 것처럼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만큼이 다 무슨 얘기예요? 비전문가에 대한 얘기죠. 비전문가들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헛소리하는 거. 서로 역시 뭐 당신의 통찰력을 이 지랄하는 거. 이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 그리고 요 앞에까지 이만큼은 진짜 전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글이 양분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디 하나가 끊어져 있다면 일단 내려오면서 끊어진 지점이 보이진 않았지만 굳이 끊는다면 어디 끊을 것 같아? 여기 끊겠지 않아. 요 앞뒤로 끊겠지. 거의 그렇다고 문제가. Only then are they able to act quickly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rnalized expertise and evidence-based experience. 그
그 이후에야 그들이 뭐 할 수 있다? 빠르게 행동할 수 있다. 뭐에? 합치하게 그들의 내재화된 전문성에 맞게 그 다음에 증거에 기초한 경험의 근거로 이걸 근거로 빠르게 행동할 수 있다. 얘 그럼 전문가 얘기예요? 비전문가 얘기예요? 이거 전문가 얘기지. 수년 동안 수천 시간을 써서 전문성을 완성했어.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행동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여기부터 들어갈 데가 없겠죠. 그래서 2번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2번에서 글이 완전히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 돼요. 얘를 먼저 읽는다고 해서 이거를 이 자리에 넣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얘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글을 약분시킨다. 답이 2번입니다. 이거 맞춘 사람? 좋습니다. 41번으로 가보죠. 41번. 자, 보자. 얘는 이제 인터넷에 관련된 질문이고요. 저 넷 있잖아, 더 넷. 저게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을 그냥 좀 짜치게 써놓은 게 더 넷입니다. The net differs from most of the mass media. It replaces in an obvious and very important way. 자, 이 문장에서 요 it replaces 이 부분 분리시켜야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넷은 인터넷은 다르다. 대부분의 대중 미디어로부터 그것이 대체하는 대중 미디어로부터 이렇게 해석되겠죠. 인터넷이 대중문화를 대체했어요. 인터넷이 대중미디어 상당수 대체했지. 그치? 집으로 신문 오는 사람 많지 않죠. 인터넷 신문 대체하는 거거든. TV 안 본 사람은 우리 집 TV 없어요. 본가에도 없고 여기 자취하는 집에도 없어. 인터넷이 대체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이 대체한 대중문화와 인터넷이 다른 점은요. 이거예요. 이 밑에 아마 나와 있을걸? 바이가 쌍방향에 이런 뜻이거든. 방향성이 양쪽이라는 거야. 저 생각을 해보면 방송사에서 방송을 송출한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냥 나는 받을 수밖에 없어. 방송국에 송출한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신문 구독하잖아? 찍어서 나오지. 이거 그냥 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 불가능하다. 인터넷은 상호작용이 되죠. 내가 바로 뭔가 요청할 수 있고 바로 받을 수 있게 왔다 갔다가 된단 말이지. 이게 인터넷 특징이라고 필자가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미디어는 단방향이었는데 인터넷은 양방향이다. We can send messages through the networks as well as receive. 우리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다. Which had made the system all the more useful. 시스템을 더 유용하게 만들었다. 그렇고요. The ability to exchange information online. 온라인에서 이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은요. 다시 말하면 업로드하는 능력과 다운로드하는 능력은요. Has turned the net. 인터넷을 뭘로 만들었어? Into a thoroughfare for business and commerce. 비즈니스랑 커머스는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 사업이라는 뜻이고요. 사업 또는 그 커머스는 상업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 같은 말이지 이게. 상업과 사업의 통로로 만들었다. With a few clicks. 자, 클릭 몇 번으로 사람들은 virtual catalog. 이게 메뉴판 같은 겁니다. 가상 메뉴판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뭔가 주문할 때 여기서 뭐 파는지 클릭 몇 번 하면 볼 수 있잖아. 그거 잘 생각해보면 내가 정보를 먼저 보내는 거다. 야, 나한테 이거 띄워줘라고 정보 보낸 거지. 시그널 보낸 거죠. 그럼 인터넷 통해서 저 판매자는 나한테 이걸 보내주는 거잖아. 아, 메뉴판은 이런 게 있습니다. 보내주는 거잖아요. 쌍방향 소통이에요. 이것도. Place order, 주문하는 거. 이것도 쌍방향이죠. 내가 주문하면 제가 받았다고 보내잖아. 쌍방향. Track shipments. 이거 당연히 이거 쌍방향이겠지. 이것도. 그치? 배송 조회하는 거거든. Update information in corporate databases. 그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정보 업데이트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예시죠. 상업의 영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예시가 3번 문장입니다. 그럼 여기 단절로 보기 어렵겠지? 자, 근데 4번. It's a personal broadcasting medium as well as a commercial one. 자, 그것은
상업적인 것도 있지만 또한 뭐야? 개인적인 방송수단이다. 상업 말고 개인적인 요소에서도 인터넷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4번이 읽자마자 단절로 보이진 않는다. 왜냐면 여기 as well as a commercial one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상업적인 것에 더해서 개인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4번이 사실 명확하게 끊어진 건 아닙니다. 이거 괜찮아. 단절 아니야. Millions of people use it to distribute their own digital creation.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디지털 창작물을 확산하기 위해 인터넷 쓰고요. 블로그, 비디오, 사진, 노래, 그리고 팟캐스트의 형태로 또한 어떤 비판론 또는 편집 또는 다른 여러 형태로 자기의 생각을 분배하기 위해 쓴다. 이 전체는 그런 퍼스널 브로드캐스팅의 예시이기 때문에 5번이 일단 절대로 답이 아닐 것 같아요. 얘도 문제가 있어. 처음부터 쭉 읽었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글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지. 주어진 문장 보면 But the net doesn't just connect with us with business. It connects us with one another. 인터넷은 우리를 사업체와 연결해 준 것뿐만 아니라 서로와 연결해 주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 어떤 지점에서 갑자기 개인적 차원에서 상호 연결성에 대한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그 앞에 이걸 넣으면 되는 거야. 그게 이 문장이었죠.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이 앞에까지는 인터넷이 상업 차원에서 인터넷의 상업적 기능을 얘기하고 있었으면 여기는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이거 맞추자. 좋습니다. 자, 여기 42번까지 보고 잠깐만 쉬었다 가지 그러면. 42번은 이것도 내가 맨날 강조하는 그 연결사를 이용해서 좀 푸셔야 되는데요.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죠. 인스테드 안 풀었어요. 맞아요. 잘 푸네. 그 다음에 인스테드가 뒤집어 준 거예요. 인스테드 항상 얘기하지. 이제 뭐 너무 질리죠 학교 얘기해서. 인스테드 뭐 앞뒤로 뭐가 하는지 내가 맨날 예시 똑같은 거 들잖아. 나는 뭐 술을 먹지 않는데 대신 담배를 핀다 말이야. 나는 어째 둘 다 안 하는데 하여튼 맨날 그런 예시 들잖아요. 왜? 그치? 왜 비웃냐?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이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영찬씨 인스테드 앞에 뭐가 있어야 되지? 부정. 그렇지, 부정. 뒤에는 부정. 그렇죠. 또는 앞에 긍정 있으면 뒤에 부정 이렇게 얘기했었지. 여기 보면 제가 인스테드. 자, imagine that 7 out of 10 working Americans got fired tomorrow. 10명 중에 7명의 미국인 근로자가 갑자기 해고된다고 생각을 해봐라. 걔는 뭐 할까? It's hard to believe you'd have an economy at all if you gave pink slip to more than half the labor force. 여기 핑크 슬립이 이게 핑크색 봉투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해고 통지서예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시험에 나오려면 해고 통지서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얘기했구나. 미안하다. 나와있네. 해고 통지서인데 이게. 자, 어쨌든 네가 그렇게 많은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준다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 나겠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that is what the Industrial Revolution did to the workforce of the early 19th century. 여러분 산업혁명의 효과가 뭐였죠? 산업혁명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 끄덕끄덕. 산업혁명이 인간이 하던 역할을 기계가 대체한 게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럼 그 이날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다 잘렸지 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업혁명이 19세기 노동자에게 했던 일이다. 그것이 뭐야? 해고통치. 70%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실직을 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200 years ago, 200년 전에 70% of American workers lived on the farm. 70%의 미국인들이 농장에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 자동화는 제거했습니다. All but 1%.
싹 다 제거해서 1%만 빼고 70%의 미국인이 농장에 살고 있었단 말이야. 미국인 인구가 1억이라고 치면 7천만 명이 농장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자동화가 7천만 명 중에 몇 명만 남겼다고? 70만 명만 남긴 거예요. Replacing that with machine. 나머지를 싹 기계로 대체했다. 나머지 잘렸다는 거죠. But the displaced workers did not sit idle. 자, 그러나 잘린 노동자들은 그냥 놀고 있었던 게 아니다. Those who once farmed. 한때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were now manning the factories. 기계를 돌렸다. That manufactured farm equipment, cars and other industrial products. 다른 이런 산업, 상품 또는 자동차 또는 농기구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해서 공장에서 일했다라는 거죠. 진짜 잘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업종이 변경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단전인가요? 3번 단전에 근거 있어? 할 사람 없다? 주어진 문장 없어도 3번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대부분은 잘렸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논 건 아니야. 한때 농업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이런 곳에 취업했어 라고 하면 문제 없잖아. 이 문장 굳이 없어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여기 문제 뭐라고 돼 있어? 글의 흐름으로 봐?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라고 돼 있지. 이 문장이 있어야만 글이 성립하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 물론 이 문장이 없으면 글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글의 소재가 바뀌었거나 대명사 지칭이 끊어지거나 이런 경우 있지. 그런 경우가 언제 우리가 그냥 읽다가 여기 끊어졌다 하고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유형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사실 이거 안 읽고 오잖아? 딱 내려갔는데 모를 수도 있어. 단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읽지 말라고. 확률적으로 중간에 풀릴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먼저 읽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계속 가볼게요. 자, since then 그 이후에 wave upon the wave of new occupations have arrived. 계속해서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했다. 사례로 새로운 직업들이 예시고요. 오늘날 자 절대 단수의 우리들 are doing jobs that no farmer from the 1800s could have imagined. 우리 대부분은 1800년대 농부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 다 뭐예요? 새로운 직업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고 나서 위로 가보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돼 있냐면 대신에 자동화는 만들어냈다 수천만 개의 새로운 직업을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그러면 대신에 자동화는 만들어냈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자동화는 뭔가를 못하게 했다. 자동화는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말이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거 아니겠어? 그럼 답을 이제 우리 골라야 되는데 얘일까요? 얘일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2번도 되고 3번도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2번 앞에 문장 봐봐. 자동화는 대부분의 직업을 없애버렸어. 대신에 자동화는 수천만 개의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이거 되지. 근데 그럼 뭐가 문제가 생겨? 그래야 얘가 문제가 생기죠. 얘랑 얘가 그런 하로 연결이 안 돼. 그래서 2번이 아닌 거예요. 반면에 2번 뒤에 되면 자, 그러나 노동자들은 논 게 아니야. 대신에 자동화는 일거리를 만들어냈어. 즉 노동자들은 논 게 아니고 대신에 다른 일을 했어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이때는 이 벗에 의해서 반전되는 게 없기 때문에 문장상에 무리가 없겠죠. 이것까지 검토했어야 진짜 정확하게 푼 거예요. 됐죠? 왜냐면 방금 그러니까 일부 학생이 이렇게 풀었을 거야. 이거 인스테드 부정 긍정 관계 이용해가지고 앞에 부정 있어야 되니까 뭐 2번, 3번이겠네라고 푼 친구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정확하게 풀려면 그래도 2번이 안 되는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2번 앞에도 사실 똑같은 문장일 거거든. 요것 때문에 2번엔 답이 될 수 없다가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43, 4
두 개 해보고. 그 12시 잠깐 여기 일시정지 좀 눌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43번으로 딱 두 개만 깔끔하게 해보고 마무리해보자. 와, 나 오늘도 끝나고 PC방 갈 거거든, 놀러. 누구랑요? 혼자 가지고 PC방을 누구랑 가? 또 근데 약간 10시까지는 가면 안 돼. 물론 10시에 수업이라서 못 가긴 하는데 그 수업 없는 날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10시 전에 가면 애들을 너무 많이 맞춘단 말이야. 특히 고3 애들을 진짜 많이 맞춰. 이게 약간 맞나 싶은데 그 내 고3 학생들 중에 한 80%는 거기서 마주치는 것 같아.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모아 수업할 수 있을 정도로 인원수가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하여튼 3학년 선배들이 거기 많이 있더라. 얼마 전에 우리 애들도 한번 마주쳤는데 몇 달 전에. 쌤 A가 있어요. 아니 우리 학년 애들도 한번 맞춘 적이 있는데 누구였지? 그 애가 좀 많으신가 봐요.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대박. 어? 멋있어요. 그럼 형이야. 아니 누구였지? 이미 보육원 몇 명 보낸다는 소리. 아 이미 몇 명 보냈지. 그러면서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걔였던 것 같아. 그 조민준 봤던 것 같아 거기서 몇 달 전에. 그렇지. 저는 안 봤어요. 너 PC방 저희 가니? 제로백? 아직 안 봐요. 나 제로백에 있어 보통. 왜요? 아니 PC방 두 개밖에 없더만 그냥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거기서 거기 알바생이 좀 괜찮아. 사실 알바생 친구가 조금 한때 이뻐요? 이뻐. 진짜. 비공으로 올릴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자 43번 한번 해봅시다. 43번. 자 봅시다. There are deep similarities. 깊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Between viral contagion and behavioral contagion. Contagion이 전염이라는 뜻이 이게 밑에 나와 있을 거라나? 네. 이게 바이러스 전염이고요. 얘가 행동 전염이에요. 저거 바이럴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그 인스타 광고 바이럴 이렇게 읽은 사람 없지 설마? 이 바이럴은 바이러스성 전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전염이지만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기전과 행동이 전염되는 기전은 완전 많이 바꾸고 있는데 행동이 전염되는 기전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유사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People in close or extended proximity to others infected by a virus are themselves more like 어쩌고저쩌고. 자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in close or extended proximity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가깝거나 이 확장된 그 접근성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 infected by a virus.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할 가능성이 높다? are themselves more likely to become infected.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 similarieties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유사하게 바이러스 말고도 행동의 감염도 비슷한 경로를 타고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즉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 전염과 얘랑 행동 전염이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바이러스가 주변에 바이러스 걸린 사람 있으면 전염되죠. 코로나 같은 거 그랬잖아. 자, 그거랑 마찬가지로 just as people are more likely to drink excessively when they spend more time in the company of heavy drinker. 그러니까 사람들은 술을 마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이. 그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 누구와? 술 많이 먹는 사람들과. 내가 저 선생님 때문에 술을 많이 먹는 놈이지. 같이 있으니까 많이 먹게 된다. 아니 나 때문에 많이 먹어. 하여튼 뭐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만 술을 안 먹고 주변인들이 다 술 미친 듯이 먹는 친구는 결국 어느 순간에 나도 술 고래가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바이러스도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과 근접해서 지내면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것처럼 술 마시는 행동도 술 먹는 애들 주변에 있으면 술 마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담배 피는 것도 담배 피는 흡연자들 사이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피게 되는 거고. 뭐 그렇대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대요. 자, one is that visibility promotes behavioral contagion but inhibits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자, 하나는 일단 여기 하나라는 말이 굉장히 수상해. 하나는이라는 말이 나올 법한 시그널이 아까 없었거든 전혀. 그렇지? 뭔가 두 개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나는이 나올 수 있지. 일단 얘가 굉장히 수상하고요. 그 다음에 자 하나는 뭐냐면 눈에 띄는 것은 촉진한다, 행동 전형을 그러나 막는다,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이 감염병의 확산은 막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얘는 지금 얘랑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위에는 바이러스 감염이랑 행동 감염이 유사하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바이러스 또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랑 모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화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뒤에 문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자 시각 눈에 보이는 것은요 행동 감염을 촉진하지만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한다라고 했어. 그럼 이거 유사한 게 되겠지.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아까 풀었던 문장과 다르게 이건 2번은 주어진 문장에서 전혀 연결되지 않죠. 이건 읽자마자 문장이 끊어진 걸 알 수 있지. 그럼 2번 그냥 쭉 넘어가요. 위에 가보면 그러나 there are also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ypes of container. 그러나 또한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글은 여기서 끊겨가지고 이만큼까지는 바이러스 감염과 행동 감염의 차이점, 공통점 얘기였고 뒤에는 차이점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뒤에 차이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담배 피는 행동을 보고 내가 피게 되는 거잖아. 어쨌든 이건 시각적 정보 때문에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행동이. 근데 내가 코로나 걸려 있어. 마스크 쓰고 막 피를 토하고 피까지 토하나? 내가 뭐 결핵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고 있어 앞에서. 가까이 올 거야? 안 오겠죠. 그치? 이런 시각적 정보가 행동을 모방하게 만들긴 하지만 오히려 감염병의 확산은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막 미친듯이 피를 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멀리 할 거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각적 효과가 예방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게 이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배설자들이 눈에 띄는 것은 촉진하지만 예방한다.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자, 또 하나의 행동은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요. 그럼 요거는 내가 왜 보여주는 거냐면 여기서 one이라고 했잖아. one. There are also important differences.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했죠. 이 차이점 1번이에요. 차이점 1번이 시각적인 정보는 행동의 확산을 촉진하지만 바이러스의 확산을 예방한다는 게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 차이가 이겁니다. 두 번째 차이는 바이러스 확산은 항상 나쁜 거야, 이거는. 근데 행동 확산은 항상 나쁜 걸 아닐 수 있지. 한 명이 금연함에 따라서 나머지가 다 같이 금연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좋은 거죠. 이런 경우도 있다. 행동 확산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 다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은 항상 마이너스다라는 게 두 번째 차이점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내용. 44번 가봅시다. 이거 쉬웠죠? 43번은 되게. 44번으로 가봅시다. 요거는 작년 성지고 2학년 2학기 내신 문제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작년에 2학년에 지금 3학년 애들이 내신 볼 때 요 질문으로 시험 봤던 내용인데 동면이라고 들어봤나? 동면이 뭐죠? 누가 동면해? 동면하는 동물 누가 있지? 다들 눈을 피하네. 곰 있잖아, 곰, 뱀 이런 친구들 있지? 이 친구들 동면한단 말이야. 근데 그 통념을 깨는 질문이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읽어봐서 알겠지만 곰은 동면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자, sleep is clearly about more than just resting. 그러니까 잠은 단순히 쉬는 것 이상이다. 우리가 쉬는 거랑 자는 거의 효과가 다르죠. 쉬는 것보다 자야 이제 빡세게 회복이 되잖아. One curious fact,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animals that are hibernating. 자, 동면을 취하고 있는 동물들 또한 잠을 잔다라는 사실, 이게 뭔 개소리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동면이 잠 아니야? 그게 아니란 얘기야. 동면 상태에 있는 애들도 동면 상태면서 깨어있는 순간이 있고 자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이런 얘기가. It comes as a surprise.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hibernation and sleep are not the same thing. 같은 게 아니다. 적어도 neurological and metabolic perspective. 신경학적 그리고 이 소화적 차원에서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동면을 취하고 있는 곰이라 할지라도 곰은 사실 아니에요. 동면이 아니야. 동면을 취하고 있는 동물조차도 그 동면 기간 안에서 어떻게 잠을 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hibernating is more like being anesthetized. 이게 그 마취됐다는 얘기거든. 자, 동면은 사실 마취되는 거랑 더 비슷해요. 의식이 없지만 잠들고 있진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동면을 취하는 동물들은 needs to get a few hours of conventional sleep. 몇 시간의 전통적인 잠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within the larger unconsciousness. 그 커다란 무의식 속에서도 잠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필자가 그렇다잖아. 어쩌겠어. 지가 그렇다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동면은 그냥 잠의 범죄에 들기 때문에 동면하는 놈은 그냥 6개월 동안 자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필자가 아니래. 그냥 아니라 쳐 그러면. 우리가 얘랑 싸울 건 아니잖아. 그치? 자, further surprise to most of us. 자, 우리에게 더 큰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곰. 가장 잘 알려진 동물입니다. 겨울에 잔다고, 겨울잠을 잔다고 가장 잘 알려진 이 곰이라는 동물이 실제로 동면하지 않는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다. 자, 이 정의에 따르면 곰들은 동면하지 않는다. 이 정의 있습니까 여기? 동면의 정의가 뭐다라고 얘기했어? 위에서? 그런 말 없지. 그 4번이다. 여기 있거든. 자, 진짜 동면은 profound unconsciousness. 자, 무의식 플러스 극단적인 체온의 감소를 포함한다. 약 32 degrees Fahrenheit. 저게 거의 0도예요. 섭씨로. 32도 화씨가 0도야. 우리가 잘 때 몸이 체온이 0도까지 떨어져요. 우리 잘 때 0도까지 떨어져? 잘 때마다 시체야? 아니지. 우리 자도 체온 안 떨어진단 말이야. 동면이라 하면 체온이 0도까지 떨어져야 돼. 근데 곰은 0도까지 안 떨어진단 말이지. 그 정의에 따르면 곰은 동면 상태가 아닌 겁니다. 0도까지 안 떨어지니까. 그렇죠. 요 얘기였어.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 이거 굉장히 상위권이었던 학생이 이렇게 물어본 적 있거든.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앞에 동면의 정의가 있대. 나온 적이 있대. 이 this definition이 앞에 있다고 주장한 친구가 있어. 어디 있을 것 같아? 굳이 있다고 찾아보자면 이거지. 마취 상태와 같다 라는 게 정의라고 본 거예요.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니지. 어쨌든 동면은 이러하다라는 주장이 있었잖아요. 있긴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읽힌다면 그게 굉장히 좋은 거야. 글을 엄청 꼼꼼하게 읽었던 뜻이거든 그거는. 근데 물론 이제 글을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명사가 멀리 떨어지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이 디스는 바로 앞문장 내지는 앞에 앞문장 정도에서 반드시 찾아지는 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선생님 저 여기 앞에 동면의 정의를 봤던 것 같은데요? 이 this definition 그래서 단절이 아닌데요? 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건 굉장히 훌륭한 태도입니다. 굉장히 꼼꼼히 읽는 거야 글을. 어쨌든 보통 바로 앞에 있어야 된다. 그 5번 읽어보면 왜 4번이 답이 되는지 알아요. 5번은 너무 또 찰싹 붙었거든요. 이거는요. 자, because their body temperature stays near normal. 그들의 체온이 정상 상태에 유지되고요. 그들은 쉽게 깨기 때문이다. 자, 그들의 겨울 잠은 더 정확히는 state of torpor. torpor라는 이런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되는 거지 동면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붙어버렸죠. 그래서 답이 4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맞춘 사람 44번. 좋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문단 요약 파트를 좀 가볼 건데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이거 이제 문단 요약 줬었나?
기획 안 줬나? 이거 혹시 책 지금 없는 사람 또 한 명밖에 없지. 이거 내가 프린트해서 줄 테니까 프린트해서 주고 풀어야 될 부분 지정해서 알려줄게요. 방에 그 영상 좀 꺼주고